바닷속, 아주 깊은 곳, 고요한 물결 사이로 한 생명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생물의 몸속에는 어둠 속에서도 부드럽게 빛을 품은 한 방울의 오일이 있어요. 깊은 심해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장치죠. 시간이 흘러 인류는 그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스쿠알렌. 바다의 생명력이 인간의 손끝에서 과학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늘 밤 우리는 한 방울의 오일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다의 고요함에서 시작해 피부 위에서 끝나는 보습의 진화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바다의 깊은 숨결에서 시작돼요. 바다는 인류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세계예요. 빛이 닿지 않는 수천 미터 아래, 압력은 지상보다 수백 배나 높고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곳에서도 생명은 놀랍게도 살아 있습니다. 심해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천천히 헤엄치며 마치 잠들 듯 고요한 호흡으로 삶을 이어가요. 그 비밀은 그들의 몸속 거대한 간에 숨어 있습니다. 심해 상어의 간은 전체 체중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크고 그 안은 스쿠알렌이라는 특별한 오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오일은 상어에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는 부력 조절이에요.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불에가 없어요. 그래서 간 속의 가벼운 스쿠알렌 오일이 몸 전체의 비중을 낮춰줍니다. 이 덕분에 상어는 심해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힘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유지하죠. 둘째는 에너지 저장이에요. 심해는 먹이가 거의 없는 세상이라 상어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스쿠알렌은 고에너지 탄화수소라서 필요할 때 산화되어 에너지로 변합니다. 상어에게 스쿠알렌은 움직이지 않아도 생명을 이어주는 연료 탱크였어요. 셋째는 산소 운반과 세포 보호예요. 스쿠알렌 분자에는 6개의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산소를 잠시 머금어 둘 수 있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세포를 지켜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흡수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쿠알렌은 심해 상어에게 부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산소 부족 속에서도 세포를 보호하는 생존의 열쇠였어요. 1930년대 초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 상어의 간유를 분석하다가 스쿠알렌이라는 독특한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분자의 구조가 인간의 피부 피지 속 성분과 매우 닮아 있었던 거예요. 즉, 바다의 생명체와 인간의 피부가 비슷한 형태의 탄소 사슬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분자는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산화되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쿠알렌에 수소를 더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스쿠알란이에요. 그 단 한 단계의 변화로 분자는 안정성을 얻었고 피부에 닿아도 산화되지 않는 부드럽고 안전한 오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태어난 분자는 인간의 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물질은 상어의 생존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감싸주는 보습막으로 쓰이고 있죠. 심해의 생명력이 피부 위의 빛으로 이어진 셈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르는 스쿠알란 한 방울에는 바다의 고요함과 생명의 끈질김,
그리고 인간의 모방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스쿠알렌의 발견 이후 인류는 이 특별한 분자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피부에 닿는 순간 산뜻하고 끈적임 없이 흡수되며 거의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오일로 여겨졌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한 줄기 질문이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이 오일을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얻을 수는 없을까? 그 해답은 식물에게서 찾아왔어요. 1990년대 후반, 생명공학과 유기화학의 발전은 동물의 몸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여겨졌던 스쿠알렌을 식물에서도 똑같이 합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탕수수와 올리브는 구조가 가장 유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천연 원료였어요. 사탕수수의 줄기 속 당분은 발효 과정을 거치며 에탄올과 여러 중간 대사 물질로 전환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파르네센이라는 탄화수소가 스쿠알렌의 전구체 역할을 하죠. 이 물질을 수소화하면 동물성 스쿠알렌과 동일한 구조의 식물성 스쿠알란이 완성됩니다. 올리브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을 정제하는 동안 미량으로 포함된 스쿠알렌을 분리하고 이 역시 수소화해 안정화된 스쿠알란으로 변환하죠. 이렇게 얻은 식물성 원료는 윤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훨씬 깨끗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쿠알란은 이제 바다를 떠나 땅의 식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잎사귀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죠. 한때 깊은 바다에서 길어 올리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피어나는 녹색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스쿠알란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효능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닿았을 때의 감때의 감촉은 조금 다릅니다. 식물성 원료는 미세한 지방산 잔류물이 없어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하게 느껴져요. 덕분에 최근에 비건 화장품에서는 이 성분이 거의 필수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원료 교체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가치관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동물에게서 빌리던 아름다움이 이제는 식물의 숨결 속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사탕수수밭의 햇살과 올리브 나무의 바람 냄새를 품게 되었지요. 바다의 생명에서 배운 과학이 식물의 생명으로 이어졌고 그 길끝에서 우리는 윤리와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스쿠알렌과 스쿠알란. 두 단어는 닮았지만 성질은 완전히 달라요. 둘의 차이는 단 하나. 수소의 유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한쪽은 금세 산화되어 변질되는 물질이 되고 다른 한쪽은 오랫동안 안정된 오일이 되게 만들었죠. 먼저 스쿠알렌은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분자 구조에는 6개의 이중 결합이 있어요. 이 결합들은 산소와 만나면 쉽게 반응해 산화, 즉 변질을 일으킵니다.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색이 짙어지고 냄새가 변하며 끈적임이 생기죠.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이 산패되는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스쿠알렌의 이중 결합에 수소를 결합시키는 것. 이 과정을 수소화라 부릅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안정된 형태의 분자가 바로 스쿠알란이에요. 이 변화는 겉으론 작아 보이지만 분자 수준에선 완전히 새로운 안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며 산소와의 반응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죠. 즉, 스쿠알라는 공기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산소를 막는 완벽한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된 거예요. 이 수소화 과정은 스쿠알렌의 유연함과 흡수력은 그대로 두고 불안정한 부분만 없애야 하는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밀한 촉매 반응을 이용해 고온과 고압 속에서 정확히 6개의 이중 결합만을 변환시켰어요. 너무 과하면 점성이 커지고 흡수력이 떨어지고 너무 약하면 다시 산화가 일어나죠. 그 사이의 미세한 균형이 바로 스쿠알란의 기술적 핵심이었습니다. 스쿠알란은 긴 사슬 구조를 가진 탄화수소입니다. 이 유연한 분자가 피부의 지질막 사이로 스며들며 얇고 부드러운 보호층을 만들어줍니다. 이 보호막은 공기 중의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면서도 피부의 숨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감싸줍니다. 그래서 스쿠알라는 보습오일이라기보다 피부의 평형을 되돌려주는 분자라 불립니다. 산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안정성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화장품 속에서 스쿠알라는 다른 성분들의 안정화제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C, 레티놀처럼 산화에 약한 성분들을 감싸 공기와의 접촉을 늦추어 주죠. 이렇게 스쿠알라는 다른 성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예요. 스쿠알라는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심해의 상어에게 생명을 주었던 한 분자가 이제는 공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안정된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안정성 덕분에 스쿠알라는 크림, 세럼, 립밤, 향수 속 어디에 들어가도 항상 부드럽고 투명한 감촉을 유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피부 위의 촉감과 시간의 흐름을 바꾸었어요. 스쿠알렌에서 스쿠알란으로 그 한 단계의 수소가 만들어낸 안정성은 자연과 과학이 함께 완성한 보습의 진화였습니다. 피부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섬세한 구조와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얇은 온도와 습도, 바람과 햇살,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느끼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부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단단하게 쌓인 세포와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질층은 수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외부의 자극과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 구조를 흔히 벽돌과 모르타르라고 부르는데요. 각질세포가 벽돌이라면 피지와 세라마이드, 그리고 스쿠알 같은 지질은 그 벽돌을 이어주는 모르타르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방어막은 아주 섬세해서 세정제나 자외선, 차가운 바람에도 쉽게 약해집니다. 그때부터 피부는 조금씩 수분을 잃기 시작하지요. 이 현상을 경피 수분 손실, 즉
피부를 통해 물이 증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 사실은 수분보다 지질이 먼저 부족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보습의 핵심은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막을 되살리는 데 있지요. 스쿠알라는 바로 그 역할을 도와주는 분자입니다. 피부의 자연스러운 피지 구조와 거의 같아서 닿는 순간 스며들듯 부드럽게 퍼지고 본래의 지질막과 조화롭게 섞입니다. 표면을 덮어 막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안쪽에서 균형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알라는 호흡하는 보습막이라 불립니다. 피부가 숨을 쉬듯 편안하게 필요한 만큼만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스쿠알라는 민감하거나 손상된 피부에도 잘 맞습니다.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자극도 거의 없지요. 그래서 아기용 오일이나 의료용 크림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스쿠알라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곁에 머무는 오일이에요. 보습은 피부의 언어이자 몸의 균형을 되찾는 대화입니다. 스쿠알라는 그 대화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조용한 통역자와도 같습니다. 스쿠알라는 이제 실험실의 분자를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크림과 세럼 속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오일이 피부에 닿을 때 그 안에는 보습 이상의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지요. 스쿠알라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성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작용합니다. 크림이나 로션, 세럼 속에서는 물과 기름이 한데 섞이기 위해 유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쿠알라는 그 경계에서 물과 오일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유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피부 위에 형성되는 질감은 매끄럽고 균일해지며 바르는 순간의 흡수감 또한 달라지죠. 스쿠알라는 분자 크기가 작고 점도가 낮아 피부 사이로 잘 스며듭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보습 성분들,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런 이유로 화장품에서는 스쿠알란이 흡수 촉진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쿠알란은 이 밖에도 조용히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피부에 스며든 뒤에도 그는 조용히 남아 수분을 잡아두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세포를 감싸줍니다. 이 얇고 투명한 막은 피부의 온도와 유수분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시간이 지나도 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쿠알란이 들어간 제품은 가볍고 산뜻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보습감을 남기지요. 또한 스쿠알란은 향수나 메이크업 제품에서도 베이스 오일로 사용됩니다. 향을 오래 머물게 하고 피부 위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더해주죠. 심지어 립밤과 헤어 세럼, 네일 오일 속에서도 스쿠알란은 자신만의 역할을 합니다. 입술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머리카락의 큐티클을 정돈하며 손끝의 피부를 매끄럽게 감싸주죠. 모든 제품 안에서 스쿠알라는 아름다운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다른 성분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효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돕습니다. 그래서 스쿠알라는 종종 보이지 않는 균형의 오일이라 불립니다. 그 존재는 작지만 이것이 존재하는 제품은 견고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점을 알고 있었기에 보습과 유화, 지속력의 균형을 잡는 마지막 한 방울로 스쿠알란을 선택했습니다. 그 한 방울이
피부 위에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편안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하루의 끝, 건조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만집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피부는 세심하게 반응하지요. 입술은 얼굴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위입니다. 땀샘도 피지선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분을 스스로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립밤이라는 작은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립밤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입술 위에 만들어지는 미세한 균형의 예술이에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스쿠알란과 시어버터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쿠알란은 입술 표면에 부드럽게 스며들며 지질막을 복원해주고, 시어버터는 그 위에서 포근한 막을 형성해 수분을 오랫동안 붙잡아둡니다. 하나는 빠르게 스며들고 하나는 천천히 머무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입술은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빛나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촉촉함이 오래 이어집니다. 스쿠알라는 가볍고 산뜻한 오일이라 바르는 즉시 흡수되어 매끄러운 질감을 남기고, 시어버터는 지방산이 풍부해 입술 위에서 천천히 녹으며 영양을 공급하지요. 이 조합은 피부보다 훨씬 얇은 입술의 표피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시어버터의 따뜻한 보습력과 스쿠알란의 투명한 흡수력이 만나 입술 위에서 즉각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윤기를 함께 만들어줍니다. 밤이 되면 립밤 속 스쿠알란이 미세한 틈새까지 스며들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위를 덮은 시어버터의 층은 밤새 온도를 유지해주며 새벽이 되어도 부드러운 촉촉함이 남습니다. 이 작은 원료 두 가지는 입술 위에서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스쿠알라는 흡수가 잘 되도록 돕고, 시어버터는 오래도록 보호합니다. 이 둘은 함께 있을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립밤은 언제나 이 두 성분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 방울의 스쿠알란과 한 조각의 시어버터가 밤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당신의 숨결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입술 위에서 시작된 이 따뜻한 화학은 결국 피부 전체로 번져 하루의 끝끝을 위로하는 감촉이 됩니다. 바다는 언제나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빛이 닿으면 생명이 피어나고, 조금의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스쿠알란의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심해의 상어에게 생명을 주었던 한 분자가 이제는 사람의 손끝에서 피부를 감싸는 따뜻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기술의 발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해와 존중의 진화였지요. 우리는 자연을 모방하며 배우고, 때로는 그 안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습니다. 스쿠알람은 우리에게 보습학을 넘어선 한 가지 철학을 남깁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돕고 균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간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피부 위에서 그 균형은 수분과 오일이 만나 완성되고, 삶 속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이어져 완성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나친 것을 덜어내고 필요한 만큼만 머무는 지혜를. 스쿠알람은 그 지혜를 닮은 오일입니다. 필요한 만큼 스며들고 과하지 않게 머물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요. 그래서 이 오일은 단순한 성분을 넘어 균형이라는 언어를 지닌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피부 위에서
하루의 빛과 밤의 고요 사이에서 그 언어는 천천히 속삭입니다. 적절한 온기로, 편안한 균형으로 지금의 당신을 감싸며 머뭅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당신의 숨결 위로 고요히 스며드는 그 한 방울의 오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바다의 시간과 식물의 숨결,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스쿠알란, 피부 위의 균형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부드러운 철학입니다.